여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고 장한봉 씨의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지역의 모든 유치원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장흥군이 화해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흥 화해단지의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귀향 청년 보보 정착 장려 지원과 청년 유턴 고향사랑 사관학교 운영 등 인구 유입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였던 고 장한봉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장한봉 씨의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피고인 장한봉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선량한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진 직후 유족 장경자 씨는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알렸습니다. 국가가 이제 사과를 처음으로 했어요. 진정한 사과. 진즉에 좀 증인들도 많이 살아계시고 유가족도 많이 살아계실 때 이런 한 10년 전만 했어도 많이 살아계셨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증인도 별로 없고 유가족도 연세가 지금 70, 80이에요. 그래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적게는 3천여 명, 많게는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한봉 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우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희생됐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법무지원팀을 꾸리고 유족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셨던 분들의 유족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들을 만나서 이 집단 소송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거고 전체 모여서 설명회를 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집단 소송에 한 20명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 재판을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72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당사자도 유족도 모두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들이 빠짐없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2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범시민적으로 이거를 이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고요. 이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의회, 모든 정치인들에게 촉구를 할 것이고 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특별법 제정이 이제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의 가슴 아픈 역사, 여순 사건. 고 장한봉 씨의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5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이 함께 명예 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순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힘을 모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위령제와 관련 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회계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3월부터 지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공회계 프로그램인 K-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발표되고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체 사립유치원에 PC를 보급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접속 환경 개선 등을 완료하여 에듀파인 이용 환경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대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만 3세부터 5세 유아 학비로 한 달에 5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최대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만 5세 유아에게는 급식비도 지원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새롭게 만들어 한 달에 최대 7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산이나 병가로 인한 고용 안정을 위해 단기 대체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결 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50개원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신규 교사 멘토링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치원 차원에서의 자체 개선도 필요한 상황. 논란이 됐던 유치원 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교육청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화훼 시장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흥 장평 화훼단지인데요. 품질 개선은 물론 품종을 다각화해 틈새 작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록색 물결로 가득한 장흥의 한 하우스. 자칫 봄이 온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니 브라질이 원산지인 알스트로메리아라는 품종의 꽃입니다. 이곳은 장흥군의 유일한 장평 화훼단지입니다. 화훼 시장은 매년 10% 가까이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급격히 줄어든 시장 상황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화훼단지 내 농가들을 모아 장목반을 구성하고 신품종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시장 변화가 생겨서 농가들이 지금은 알스트로메리아도 하고 있고, 솔리다고라고 꽃도 하고 있고, 스토크, 그다음에 안개꽃, 라난큘러스 이런 꽃들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헥타 9,000평 정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장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스트로메리아와 카네이션, 국화와 스토크 등 5종의 재배 화종을 주로 기르고 있습니다. 또 안개꽃과 솔리타고, 스타치스와 유칼리투스 등 꽃꽂이 소재용 단기 재배를 통해 틈새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이곳 농가들은 매년 6억여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봄이 시작되는 3월까지입니다. 현재는 알스트로메리아 7종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은 규모지만 장흥군도 화훼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전남대학교와 협력 사업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종묘 증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헬로보로스와 라넌큘러스 등 새로운 화종과 신품종 도입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특히 판로 확보를 위해 광주 원협과 도매시장 등도 함께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약한 편이긴 하지만 어떤 농업의 다양성이나 그리고 이제
화해 산업이 꼭 농업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산업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화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소득 장목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 싸늘한 날씨 속에서도 활짝 피어오른 다양한 꽃들. 농가 소득도 함께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고흥군이 올해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구 정책은 귀양 청년 부부 유턴 플러스 정착 장려 지원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문화생활 지원, 청년 유턴 고향사랑 사관학교 운영 등입니다. 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 청년 네일아트 공간 조성, 청년 부부 웨딩 촬영비 지원 사업 등도 마련했습니다. 앞서 고흥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총무팀장과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 군민과 전국 각지의 향후회를 찾아가 인구정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청년 향후와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도를 찾은 관광객은 300여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 유치 목표인 500만 명보다 200만 명 정도 부족해 완도군이 관광 정책을 재점검합니다. 완도 수목원과 정도리 구계 등 어촌 민속전시관과 청해포구 촬영장 등 국도 77호선에 있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또 불목리 폐교를 활용한 완도 3S 플랫폼 조성과 명품 드라이브길 조성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대표 맛집 133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2개 시군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음식점 159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지역 농수축산물 실재료를 사용한 특색 있는 음식점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음식 명가로 선정된 133개 음식점은 한정식 31곳을 포함한 한식 음식점 94개와 회정식 14곳, 탕류 16곳 등입니다. 남도 음식 명가는 출입구에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업소별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 홍보와 남도 맛지도 제작 등을 통해 홍보됩니다. 강진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주식회사 스타에너지는 협약에 따라 강진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휴 부지와 금곡사 벚꽃길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부지 임대료 3천만 원에 1년 발전량 10% 등 4,800만 원을 강진군 장학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해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 해남군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해남군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인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남 공룡 박물관을 비롯해 군에서는 운영하는 관광지 전체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해남군 관광지 관리사업소 공룡화석지팀 김승기 팀장 전화 연결해 해남 공룡박물관 설 명절 볼거리와 또 체험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해남 공룡박물관에 근무하는 김승기입니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해남군에서는 설 연휴 기간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들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단순히 보고만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관광지에서 직접 체험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남 공룡박물관에서는 GTA를 맞이해서 달력 만들기나 수제 비누 만들기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만들기를 비롯해서 풍선에 그림 그리거나 시계를 만드는 방법 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룡 발굴 체험 등 가족들이 와서 즐기고
교육할 수 있는 10여 가지의 체험을 준비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룡박물관에서도 설 연휴에 맞춰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울러 이 체험만 하고 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 행사도 함께 마련을 했는데요. 명절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지속됩니다만은 저희 공룡박물관에서는 25일과 26일에 실력파 가수들 버스킹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 인형의 빅맨쇼라든지 중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병검술 같은 것도 쉽게 접하기 힘든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고, 또 이순신 장군의 어리기 뜬 우수영에서는 남도민요와 해금 연주, 국악 공연도 맛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온 가족들이 즐기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행사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 해남 공룡박물관 방문객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여 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명절 연휴 기간 4일 동안에는 그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4일 정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5,000에서 2만 정도의 관람객이 공룡박물관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은 해남 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발맞춰 해남 공룡박물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신지도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2020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해남 방문회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관광지 관리보다는 좀 더 색다른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룡박물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물놀이 같은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바닥 분수라든지 워터 슬라이딩 같은 것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어디 갈지 고민되신다면 특별 이벤트가 진행되는 해남 공룡박물관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가축질병 신속 대응반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귀성객 이동이 급증하는 명절을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신속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축 전염병 의식축 신고 현장 출동과 함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외부인의 농가 방문 자제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유럽과 대만, 중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가운데 지역에서 겨울철새 36만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9도로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찬바람은 잦아들겠지만 우리 지역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mm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주 중반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설 연휴까지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설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난다는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